55페이지 피벗 테이블 3번. 외부 데이터 원본의 구매 내역 CSV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데이터에 구분기호를 분리되어 있어야 되겠고 내 데이터 머리글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문일자 열은 곧 필드니까 물품 코드, 수량, 단가, 등급만 가져와라.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1번 지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가져옵니다. CSV 또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로 가져와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을 누릅니다. C 드라이브로 가야 돼요. 더 찾아보기.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시험장에 바로 보인다고 했죠. 스프레드 이론. 여기에 보면 구매 내역 CSV 파일을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네. 구매 내역 CSV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거를 내가 열을 구분해서 슬라이스를 해주지 않으면 요게 하나의 열로 A열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필드 형식으로 뽀개줘야 내가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열로 다 들어와 버리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CSV 파일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한글이 제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문자 코드가 제대로 된 겁니다. 거기는 949 한국어라고 코드 값이 제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되는데 내가 시험 볼 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글씨가 막 일본말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글씨가 깨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깨진 글자가 나오면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코드 값을 반드시 949 한국어로 코드 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949 한국어 코드 값으로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쉼표로 슬라이스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너비를 일정하게 해서 슬라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열을 구분해 주는 게 아니라 구분기호로 분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하랍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머리글 영역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그렇게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구분기호가 탭으로 구분해서 열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탭 구분기호를 빼고 쉼표 구분기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B열, C열, D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구분기호를 표시를 해서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가 모든 하나의 열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죠. 계산도 안 되고. 그래서 쉼표로 구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열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아요. 또 다음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걸 모든 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주문일자, 물품 코드, 수량, 단가, 등급 이것만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문일자는 가져오는 거죠. 근데 구매자는 가져오지 말래요. 열을. 그러니까 여기 구매자를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열 가져오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클릭하면 여기 있는 구매자 열은 가져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물품 코드는 갖고 오고
수량도 갖고 오고 단가도 갖고 오고 등급도 갖고 옵니다. 그러나 할부 기간은 가져가지 않죠. 그러니까 할부 기간 클릭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또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을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꼭 반드시 CSV는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 조건이 있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져온 데이터를 어느 셀부터 놔야 되는지 선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B4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보고서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이거는 그 본 테이블 이행 위에 위치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 B2셀에다가 클릭하고 하면 여기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보고서에 해당하는 위치는 여기 있는 이행 밑에, 두 번째 행 밑에다가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B4에다가 놓을 위치를 선정하고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어디다가 B4셀에다가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4에다가 놓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주문 일자 첫 번째 행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 오면 되고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은 필터, 여기 보고서 필터에다가 당겨 옵니다. 보고서 필터에다 당겨요. 그러니까 여기 이행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품 개수, 평균 수량, 평균 단가, 요 세 개가 여기 있는 시그마 쪽으로 갑니다. 이번엔 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행 쪽과 여기 위쪽, 항상 우리가 갔을 때 여기 위쪽에 열에 해당하는 제목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열에다가 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물품의 개수, 그러면 물품의 개수라는 것은 물품 코드를 개수로 바꿔주면 되니까 시그마 쪽에다 하나 딱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가 수량입니다. 수량 이렇게 당겨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등급입니다. 단가, 뭐죠? 물품 코드, 그 다음에 수량, 단가, 단가도 갖고 와야 되겠죠? 단가도 이렇게 당겨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 물품의 개수, 수량, 단가, 여기 있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여기는 아까 이름 바꿔주면 됐고, 여기는 단가로,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바꿔주고, 단가도 평균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물품 코드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사용자 이름을 물품 개수로 확인. 그 다음에 수량을 클릭하고 합계값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구하기 때문에 평균 클릭하고 확인. 또 단가 부분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그 다음에 뭐예요? 평균으로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위치는 일단 어느 정도 됐어요. 어느 됐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까지는 했어요. 여기도 이거 보이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중에 뒤에 있는 것도 설정하겠지만은 요거 안 했죠.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이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는 지시사항을 했고, 세 번째 지시사항, 수량과 단가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 숫자 범주를 하고 천 단위 콤마까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 코드는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뒤에 건이 붙게끔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평균 수량 클릭하고 값비트 설정, 표시 형식,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다시 단가 클릭하고 값비트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물품 코드니까 개수죠. 거기 있는 물품 개수 클릭하고 값비트 설정,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뒤에다가 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지시사항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시사항,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 오른쪽 버튼 눌러도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죠? 여기 나오죠? 피벗 테이블 옵션. 아니면 분석에 여기는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도 나오죠. 메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클릭해서 뭐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확인 끝났어요. 그러면 그림에 있는 거하고 내가 작업한 거하고 일치가 되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구매 내역 CSV 파일을 정리를 해서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월별로 물품의 개수가 몇 개 돼 있고, 그러니까 3월은 4건, 수량은 평균은 한 29, 단가는 2,950원으로 분석 자료가 나온 겁니다.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면 구매 내역 CSV 파일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료예요. 이렇게 생긴 자료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별로. 구매 매수 건수가 몇 개고 수량의 평균은 얼마고 단가의 평균은 얼마인지를 이걸로 분석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석할 수 있게끔 분석 자료를 만드는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줘요. 조건 걸어주는 건 쉬워요.